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근무할 땐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퇴직금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막상 은퇴 후의 삶은 먼 미래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달력을 들여다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하고 깜짝 놀라실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급히 준비하려 하지만 이미 기회가 놓쳐버린 듯한 기분에 당황스러워집니다. 오늘은 연금 280, 63세 전직 교사 은퇴 후 벼랑 끝에 몰린 사연이라는 제목을 통해 은퇴 준비에 대한 중요성과 은퇴 후의 삶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연금 280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은퇴 후 한 달 한 달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점을 놓치면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63세 전직 교사의 이야기. 막상 은퇴해보니 생각보다 더 큰 지출. 63세에 퇴직하신 전직 교사 씨는 주변에서 교직이면 연금이 괜찮지 않아? 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사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게다가 퇴직 당시엔 월 280만 원 정도면 대충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 반, 아니란 반의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 후 막상 살림을 꾸려나가 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훨씬 큰 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은퇴 후 숨은 비용들. 현역 시절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 자잘한 지출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전기료나 상하수도 요금 같은 공과금이 오르면 어차피 월급이 들어오니까 별 수 없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 번씩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모든 청구서를 맞추려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 생각지도 못했던 의료비나 점점 오르는 물가 부담까지 겹치면 어떻게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나가지? 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이 여행 다니고 싶었는데의 좌절. 씨는 은퇴 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길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아진 병원비, 그리고 자녀나 손주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생기면 쓸 돈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 오히려 여행은커녕 집 근처 카페 한 번 가는 것도 아껴야 한다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면서 내가 교직에 있으면서 재정을 좀 더 잘 관리했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3. 마음가짐의 변화. 하지만 씨가 느낀 가장 큰 부담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나 이제 현역도 아니고 추가 수입을 만들기 쉽지 않은데 하는 불안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은퇴 후 돈을 버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치 않으니까요. 내가 나가서 잠깐 일이라도 할까? 싶다가도 60대가 넘으니 쉽지 않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작 현역으로 일할 때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매일매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 재정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꾸려나가느냐? 라는 거죠. 2. 59세에 조기 은퇴한 영업사원의 사례. 예상치 못한 퇴직과 가파른 재취업의 벽. 두 번째로 만나볼 분은 59세의 회사 구조조정으로 조기 은퇴한 B씨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60대 중반까지 일할 요량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로 한순간에 수입이 끊겨버렸죠. 당장 퇴직금과 소정의 실업급여가 있긴 했지만 그건 몇 달 못 버티고 소진될 금액이었습니다. 50대 후반 취업시장의 현실. B씨는 한때 영업사원으로 꽤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기도 했고 나름대로 어딜 가도 영업 쪽 일자리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59세의 나이로 재취업 시장에 나가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싸늘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젊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경력은 훌륭하시지만 연령대를 조금 더 낮게 보고 있거든요. 하는 식의 대답을 여러 곳에서 듣게 되었죠. 이 연금 준비의 사각지대. B씨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은퇴를 위한 연금이나 저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퇴직금에만 기대어 몇 달 버티다 보니
이래서는 곤란하겠다 싶어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고 연금 개시 시점도 아직은 멀어 보이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설령 국민연금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액수가 생각만큼 크지 않으니 생활비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3. 결국 노후 준비는 남일이 아닌 나의 일. B씨의 경험에서 우리는 난 아직 젊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본인이 예정보다 빨리 직장을 나오게 될지 아니면 정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은퇴 이후 삶을 그려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 앞에서 마음의 준비와 함께 재정적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3. 66세 식당 창업을 꿈꿨던 은퇴자, CC 막상 문을 열어보니 현실은 적자.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유형인데요. 66세에 과감하게 작은 식당을 창업하신 CC 이야기입니다. 현역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언젠가 작은 팝집을 하나 열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가게 문을 열어보니 가게 월세와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에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들어갔고 수입은 생각만큼 나지 않아 매월 적자가 났습니다. 일 은퇴 후 창업 만만치 않은 이유. 특히 음식 장사는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날씨가 안 좋아도 한 달 매출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죠. CC 역시 아침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느라 몸이 성치 않았다고 해요. 10년쯤 젊었으면 몰라도 66세에 시작한 장사는 체력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이 사업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다. 초기 몇 달간의 적자는 흔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단골도 생기고 매출이 오르리라 기대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닌가? 라는 후회가 들었고 결국 몇 달 만에 문을 닫을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죠.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하루에 어느 정도 매출이 필요하고 최소한 어느 정도 인력을 써야 하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볼수록 마이너스가 크게 잡히는 겁니다. 3. 준비 없는 창업은 위험. 은퇴 후 창업은 소자본으로 시작하든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든 항상 위험이 뒤따릅니다. 특히 업종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없이 퇴직 후에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운영해야지라는 막연한 계획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오히려 은퇴 자금을 한꺼번에 날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CC 사례에서도 보듯 한 번의 실패로 퇴직금을 대부분 소진하게 된다면 노후 자금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4. 은퇴 준비에서 놓치면 안 될 포인트.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준비는 단순히 월 얼마를 모으자라는 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비, 의료비, 어닉스펙티드한 지출,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나 활동,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지원, 여행, 작은 창업까지 은퇴 후에는 의외의 지출도 많고 수입을 다시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인 예산 수립. 현재 내 연령,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 보유 자산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금 280이면 되겠지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부 항목별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 대비. 은퇴 후에는 병원 갈 일이 늘어나기도 하고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의료비 지출이 커질 수 있어요.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상태를 점검하고 만성질환이나 노후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은퇴 후 수입 다각화. 혹시라도 재취업이나 프리랜서, 자영업 등의 계획이 있다면 은퇴 전에 미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성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막연히 퇴직금과 연금만 바라보자기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고정 수입원을 여러 갈래로 만들어 놓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정서적 사회적 준비. 이제 퇴직하면 뭐 하지? 라는 심리적 공허감이 꽤 크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 취미생활, 봉사나 모임 등으로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유지할 방법을 미리 고민해두면 좋습니다. 자녀 지원과 본인 노후의 균형.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지만 그로 인해
내 노후 자금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부모가 너무 희생해서 나중에 자신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면 결국 자녀도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어지거든요. 5. 마음가짐의 전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부터 시작하기. 현실은 아직 은퇴까지 멀었으니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지라고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직장에서 나오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계획대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건강 문제로 쉬어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재정 상태를 돌아보고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월세,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각종 공과금, 식비, 보험료까지 모두 리스트업 해보세요. 현재 준비된 연금은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산다면 상대 배우자의 연금이나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혹은 보호자가 종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안 쓰는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저축 혹은 투자 상품에 꾸준히 넣어두세요. 6. 결론. 은퇴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긴 여정. 연금 280, 63세 전직 교사 은퇴 후 벼랑 끝에 몰린 사연이라고 하면 남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이 머지않아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기도 합니다. 은퇴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 이후 오랫동안 계속될 또 다른 삶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은퇴하면 이제 편하게 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점부터가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체력은 예전보다 떨어지고 가족의 형태나 역할도 달라지고 심지어 내가 가진 경제적 자원은 무척 제한적이니까요. 결국 은퇴라는 새로운 시작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위 세 분의 사례처럼 너무 이른 시점부터 금전적 정서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준비한다면 비교적 적은 연금으로도 나름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열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지금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은퇴 이유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거고요.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이라도 지출 구조와 생활 방식을 재점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랜 B를 세우는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주변 지인들과도 은퇴 생활에 대한 생각을 자주 나누고 정보 공유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나가 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챙기는 것이니까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나의 삶은 계속되고 그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챙기는 은퇴 생활,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봐요.